이 선거는 향후 20년의 미래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등락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서버가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청약자가 몰린 수색 뉴타운 DMC 파인시티 자리가 있어요. 무순위 청약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미계약 물건 한 가구에 무려 29만 8천 명이 청약을 했어요. 이것은 서대문구 31만 2천 명 같은 서울 중앙자치구와 맞먹는 주민과 맞먹는 숫자 정도로 인기가 가열됐습니다. 지난 영상에 2021년도 전세가라든지 매매가들이 서로 떠받치면서 전국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밝혔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21년도는 전국적으로 상승할 요인은 크게 공급 부족, 또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 저금리, 그 다음에 전세 부족난으로서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올라가는 것, 분양 시장에 가열된 인기, 또 전년도 대비 이제 물가 상승도 인플레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등입니다. 반대로 내릴 요인은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 금리, 기준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상승, 또 급등한 가격의 부동산이 폭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세금 규제라든지 또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좀 가격이 내릴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수급의 불균형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몇 달 동안에 매덕을 벌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아파트를 사지 못한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로 인해서 부부싸움도 가정 내에 일어나는 것도 많고, 생각만 하면 이제 우라통이 치면서 고통받는 사람, 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렸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서울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주택의 단위 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경기도는 인구와 가구 수 모두 증가했는데 2019년도 통계치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25만 4천 가구 늘었어요. 서울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주택 294만 4천 가구 중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 비율이 3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고작 서울 아파트 비율은 58%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전국 62%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그 비율인데,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아파트가 됐어야 할 물량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신도시가 조성된 경기도는 그나마 아파트 비율이 69%고 부산은 66%가 됩니다. 빌라 위주인 인천도 송도라든지 청라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비율이 올라가지고 서울보다 높아요. 게다가 서울은 주택이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주택의 한 45%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됐고 19%는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도 55만 가구 정도가 30년 이상 정도 된 이런 주택들인데요. 이것은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난 그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는데, 서울시가 정비됐던 구역들을 다 일몰제를 만들어서 393개 되는 재기정비 사업을 다 해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는 건데, 서울은 2021년도가 작년보다 적다는 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경기도로 이동하려 해도 경기도 입주 물량도 2020년보다 줄었고, 인천도 앞으로 2년 정도의 큰 변동이 없어요. 그 결과 청약시장 가열, 새 아파트 가격은 따라서 급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야당의 선거 전략은 서울시가 해제한 393개 정비 사업을 재추진해서 65만 호를 공급하고 세금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 이런 것도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개발 정책을 완화한 바는 있어요.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 동의를 기존에는 66%였는데 50%로 낮추어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긴 하지만 파격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개발 특성상 상가들이나 영세세입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50%로 낮춘 것 같아요. 추가로 야당 선거 전략에 오세훈 시장 때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또 용산, 여의도, 구도심 개발의 활성화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 한강 르네상스는 대한민국을 먹고 살린 젖줄이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3기 신도시 계획하고 나서 도심 지역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으로 8.4 대책을 했는데, 그때 밝힌 것이 13만 2천 가구 중에서 공공재구축 물량을 5만 가구나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태릉 골프장, 그 다음에 용산 캠프김, 상암 DMC를 2028년까지 3만 3천 가구를 임대아파트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참여가 미지네요. 사실 재건축을 통한 공급목표에 정말 물음표가 붙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진짜 금싸라기 땅을
공공 재구축하는 것보다 매각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집을 짓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방식조차도 뭐 한매 조건부로 LH가 사는 조건 또는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은 이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당에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 시장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이 다시 원점을 돌아가서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상암 DFC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의무타운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2040 서울 플랜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10년간 규제 보전으로 갈 것인지 개발 성장으로 갈 것인지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법정 최상 계획이 앞으로 2040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선거는 향후 20년의 미래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